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가정 시리즈로 여러분과 만나보고 있는데요. 친절한 유선 씨, 네. 가족의 사전적인 의미를 알려주세요. 네. 제가 좀 공부를 조사를 했는데요. 네. 가족이란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네. 또는 그 구성원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 중에서 입양도 이 가정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네. 5월 11일이 바로 입양의 날입니다. 왜 그렇게 정했는지 물어보니까요. 11일,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네, 오늘 모실 분도 입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더 바빠지신 분이신데요. 네. 지금은 입양 인식 개선 강사로 입양에 대한 편견 그런 의식을 좀 많이 바꿔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요. 쇼호스트 이석영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잠시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밝은 에너지와 목소리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쇼호스트 이석영 집사. 생각지도 못했던 난임 선고와 암 투병으로 고난의 시간을 겪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과 건강한 입양, 행복한 입양을 실천하며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 가족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집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입양으로 가정을 이뤘다고 저희가 소개를 드렸는데, 네. 네. 가족 소개, 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네, 저는 지금 예쁜 딸아이, 7살 딸아이의 엄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을 한 18년 차 한 것 같아요. 쇼호스트로는 한 15년 정도. 네, 그래서 예쁜 딸아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이석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7살이라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온유를 만나게 됐는지 그 얘기도 궁금해요. 온유 만나게 된, 정말 좀 멀리 가야 되는데요. 네. 네. 제가 결혼을 한 29에 일찍 했어요. 네.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거든요. 워낙 예뻐해서. 그런데 제가 그 결혼 전에 한번 자궁 쪽에 수술을 했었어요. 네. 네, 난소 쪽에 혹이 좀 있어서. 네, 그 수술하고 나서 어차피 우리는 또 하나의 난소가 있으니까 네. 임신하는데 문제 없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치료 잘 받고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좀 안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좀 복통이 있어서 병원을 갔는데 나머지 한쪽에도 난소에도 혹이 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거 제거해도 괜찮다고. 그래도 충분히 난소는 10분의 1만 남아도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난자 냉동도 해놓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따로 없으셔서 제가 그때는 나이가 어렸고 건강했으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났는데 막상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게 몸이 말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소리가 좀 말 안 듣는데 괜찮죠? 괜찮죠. 너무 좋아요. 네, 목이 좀 제가 목이 안 좋아서. 근데 몸이 이상해요. 이상해요. 갑자기 그 방송을 하는데 막 땀이 나고요. 갑자기 식고요. 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 갱년기 증상이 저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30대 초반에요. 완전 초반. 네. 그래서 다시 병원을 갔는데 그 수치 검사를 해보니까 난소 기능 저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의 이제 폐경에 가까운. 그러니까 난소가 이제 기능을 상실해 버린 거죠. 너무 충격적이고. 네.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었다면. 다행히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제가 건강하고 나이가 어려서 몸을 잘 만들면
임신할 수 있을 정도의 난소 기능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예. 네, 양방에서는 좀 어려웠지만 한방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 몸을 열심히 만들었어요. 이제 약도 좋은 거 먹고 근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몸을 만들다가 근데 그때는 정말 그 지나가는 그 아이만 봐도 임신하신 분들만 봐도 눈물 막 운동하러 가다가 눈물 막 쏟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겪다가 건강검진이라는 걸 태어나 처음 하게 돼요. 건강검진을. 근데 건강검진 딱 하는데 이 목 초음파를 딱 보고 있는데 원래는 건강검진 하면 그러지 않잖아요. 네. 의사 선생님이 막 다른 조그만한 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네. 하는 도중에. 네, 이거 검사하자마자 네, 끝나고. 네. 그래서 빨리 지금 당장 큰 병원을 가라고. 지금 집이 어디냐?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이 어디냐? 네, 빨리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아산병원 그 서울에 있는 데서 갔는데 갑상선 암이었는데 네. 보통 암하면 갑상선 암은 그 거북이암 그래서 진전도 빠르지 않고 괜찮은 암인데 제가 이미 너무 전이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전이가요? 네, 임파선 쪽에 다행히 뼈로 가기 직전. 이게 뭔 일인가 이제 싶어가지고 검사를 다 받았는데 저는 이제 혹 하나만 딱 있으면 뚝 빼면 되는 네. 암이면 참 좋았을 텐데 목소리 신경에 그 암세포들이 몇백 개가 다 붙어서 그래서 그때 생각해보면 방송할 때 목이 자꾸 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 수술 후유증으로 조금만 이제 피로해도 목이 좀 쉬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거를 저는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네. 이렇게 옆구리 쪽으로 해서 수술 흉터 없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안 된대요. 네네. 저는 전절제를 다 해서 손으로 일일이 다 이거를 암세포들을 제거를 해야 된대요. 네. 근데 더 무서운 건 항상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 내가 만약에 손끝 하나 사람 일이 하는 거라 그 신경을 잘못 건드리면 목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네, 근데 사람이 너무 또 간사한 게 제 온 모든 삶이 아이 가지는 모든 것들이 집중돼 있다가 제 건강과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또 아이를 오히려 내려놓고 내 몸을 먼저 챙겨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때 약간 그런 그 메시지, 그러니까 일단은 오히려 이런 고통을 좀 덜어주시려고 또 그런 쪽으로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나고 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회복 시간 빼고 거의 6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큰 수술이었고 그리고 이제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데 거의 9일 동안 네. 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9일의 시간이 왜냐면 내가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근데 무서워라. 예. 정말 감사하게 목소리가 나왔고요. 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어떤 그런 이제 뭐랄까 메시지도 조금 얻고 좀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수술 붕대 자국을 딱 풀고 나니까 이제 온 목이 다 흉터. 네,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쇼호스트란 직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던 실직까지 해야 됐던 상황. 저희는 보여지는 직업인데 수술 자국이 유령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네. 그랬었거든요. 아니 그 말씀하셔서 자꾸 목을 보게 네. 되는데 지금은 흉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피부과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네. 피부 성질이 흉터가 좀 잘 안 오는 그러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것도 네.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네. 전혀, 아니 말씀해 주셔서 제가 자꾸 네.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수술했다는 걸 말씀해 주시기 전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목소리는 나왔는데 문제는 항암 치료를 하는 2년의 시간 동안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거예요. 예. 네, 오히려 네. 담담해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난임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고 이런 몸을 만드는 시간이 힘들었는데 아이도 못 가져 하니까 2년 동안 힘들어하니까 그 담담해지면서 아이를 향한 마음이. 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담담한 거지 그땐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그때 거의 저한테는 인생의 쓰나미가 3번이 아이가 안 생기고 암 환자가 되고 실직자가 되고 왜냐하면 슈거스트라는 제 그 꿈을 이뤘는데 바로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다가 그 제가 아까 메시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약간 그 입양이라는 걸 생각을 어차피 제가 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입양의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선택을 하게 됐고
그걸 계기로 저희 온유와의 만남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럼 지금은 이제 건강은 임파선이랑 갑상선이랑 다 괜찮으시죠? 네, 1년마다 검사 받고 있거든요. 네, 저 이번에도 의사 선생님이 깨끗해요. 네. 좋습니다. 어. 그래서 계속 관리하고 있고. 네. 네. 네, 네. 지금 뭐 엄청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렇죠. 네. 사실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아팠던, 예.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다는 게 네. 어쨌든 한꺼번에 이게 다 닥쳐온 거잖아요. 그렇죠. 난임에 그 그렇죠. 갑상선에 네, 뭐 암에 실직에. 실직에 그러면 사실은 그 삶이 퍽퍽해서 원망이 많이 나왔을 텐데 네. 그거 어떻게 넘게 되셨어요? 그 제가 그릇이 큰 사람이 아니었어서 그때는 정말 저밖에 몰랐을 때잖아요. 제가 24살에 쇼호스트가 대학 졸업하자마자 됐는데 이게 쇼호스트가 되게 막 7년, 10년씩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맞아요. 정도로 되게 힘든데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그리고 되게 화려하고 이런 직업에서 막 큰 굴곡 없이 그러니까 저는 인생 살면서 되게 큰 굴곡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았는데 와 이렇게 갑자기 탁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해서 근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만 해도 눈물이 폭포수처럼 툭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나가는 눈물이 있어요. 정말 툭.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음 훈련이 잘 돼서 이제 괜찮은데 그때는 막 그 우울증 걸리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막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시련을 주시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네. 네. 당연히 너무 힘드셨을 것 그때는, 같아요. 지금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기적처럼 보여요. 네, 네. 지금은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서 네. 저에게 너무 큰 선물을 주셔가지고. 근데 네. 그 시간을 어떻게 이렇게 잘 견뎌내셨는지. 그게 그러니까 저도 진짜 제가 하루에 감사라는 말을 좀 달고 살거든요. 저를 다 이렇게 계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두 가지. 하나는 저희 딸 온유 아이를 통해서 회복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이를 입양하기 전에 그 준비 기간이 꽤 걸리잖아요. 근데 그 제일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냐면 저는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네, 어렸을 때 그냥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이렇게 따라 네. 크리스마스 때만 가고.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전혀 근데 이제 그런 저희 집안이 이제 기독교셨는데 저희 엄마 아빠만 믿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부감은 없었고 네. 교회는 다녔지만 다른 종교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만 딱 아는 그 정도였는데 저희 신랑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네. 되게 독실한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저에게 저를 그렇게 쫓아다녔으면서 저에게 조건을 걸더라고요. 다른 건 다 바라지 않는데 같이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 진심으로 우러났을 때 11조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뭐 당연히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알았어. 그 문제 없어. 근데 그게 이제 진솔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던 게 아닌 거죠. 네, 네, 네. 데리러 오니까 갔던 거고 교회를 다니자고 하니까 다녔던 그게 거고. 어디예요? 네. 그래서 전혀 믿음이 없었는데 제가 너무 힘든 상황에 닥쳤잖아요. 근데 저희 그 교회 제가 예전에 다녔던 이전 직장이 그 판교 쪽이었는데 네. 거기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네네. 이찬수 목사님 예. 계셨던 그 주일날 방송이 딱 있는 바람에 거기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근데 체육관 같은 데서 이렇게 말씀을 딱 듣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네. 갑자기 가슴이 막 그렇게 쳐지면서 그 말씀이 다 저를 두고 한 것 같아요. 그 되게 위로가 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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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처음 그런 걸 느꼈어요. 네. 그 왜 이제 막 그 하나님 만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걸 감히 만난다고 표현하기 부끄러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저를 이렇게 딱 안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말씀을 듣고 뭔지 무슨 말씀인지 내용도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힘이 돼서 기댈 때가 생겼다. 근데 또 때마침 저를 주변에서 아껴주셨던 분들이
전 막 낯간지러워서 그런 거 못했는데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처한 상황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러면서 어성경이 읽어지네라고 그 성경 공부를 이제 그 간단하게 큐티식으로 이제 회사 분들이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 오라고. 말씀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끝나고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거를 듣고 나면 힘이 솟는 거예요. 왜냐면 그땐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막 그런 마음이 막 들 텐데 야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왜냐 갑자기 갈 데가 없어졌잖아요. 회사도 안 가고 목에 흉터 때문에 막 날 더워도 스카프 하고 다니고 약간 애기들만 봐도 미칠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주일에 2번 그 큐티 모임을 네. 나가는데 그걸로 버티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2개가 탁 물리면서 네. 제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몸이 안 좋으면 네. 아이를 돌보는 게 굉장히 힘든 일로 여겨지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그건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아기를 안아야 되는데 목이 다 수술을 해서 목이 여기가 엄청 뻐근하고 아픈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네. 제가 너무 바랬던 아기잖아요. 그 진짜 하나님이 주신 너무 저에게는 축복인 이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신경 쓰이게 제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든 건데도 그 아픈 것까지 그렇게 짜증이 안 나고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 기쁨이 너무 상대적으로 컸던 것 같아요. 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제 나는 참 입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그런 마음 주시고 마음도 먹고 네. 그리고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주변에는 이제 신랑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시부모님도 맞아요. 계신데 네. 야 이거 엄두가 안 난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럼요. 예, 모든 입양을 준비하시는 가족분들이 어찌 보면 넘어야 될 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 친정엄마는 이제 저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입장이니까 상관이 없었고 괜찮았고 저희 시어머니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누나가 계셨는데 결혼을 안 한 상태였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첫 손주잖아요. 네.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입양을 결정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공개 입양하시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 입양을 좀 배워야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도 좀 지켜보고 싶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정을 다녔는데 감사하게 다 두 팔 벌려도 환영해 주셨고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시댁과의 갈등이 있으셨는데 아이로 결국은 잘 해결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무슨 그런 가르침을 주셨냐면 다른 건 다 효도하고 공경해야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타협하지 마라. 예, 근데 내가 아이를 낳고 이런 키우는 게 누구의 허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실 좀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입양하지 마 한다고 아이를 평생 안 키울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네 하고 듣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데 절차를 다 밟아버렸어요. 신랑이랑 같이 네. 추진을 하셨군요. 추진을 다 하고 네. 이제 아이 뭐 다 만나기로 확정되고 나서 어머님께 가서 무릎 꿇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아픈 과정을 부모님이 보셨잖아요. 저희 어머님, 시어머님, 시아버님 보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제가 입양을 할 땐 생각도 못 하셨나 봐요. 왜냐면 나이가 어렸고 조금 더 있으면 다 회복이 되면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입양을 상상도 못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진짜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님 너무 존경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는 혈연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괜찮다. 네. 축복 속에 입양했어요. 네. 아멘. 예.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시집을 정말 잘 갔습니다. 참 밝고 예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예. 지금 직업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진짜요? 예. 감성. 네, MC. 네. 프로그램 MC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MC가 되려면 아나운서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나운서가 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를 하는데 쇼호스트란 직업이 있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아나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서경아, 넌 뉴스는 너무 아니야. 왜냐면 아나운서를 하려면 뉴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막 각 잡고 이렇게 대본 리딩하는 거 진짜 못하거든요. MC가 하고 싶은 이유가 소통하고 싶은 것 때문에. 네.
너 쇼호스트를 한번 해봐. 쇼호스트가 뭐예요? 하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지방에서 쇼호스트 그때 당시 송출이 안 됐었거든요. 서울에 와서 보니까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엄청 괜찮다. 네. 네, 그러다가 정말 운 좋게 쇼호스트 공부해 볼까 하는데 그때 당시 그 TV KBS에서 그 프로그램명 이런 거 얘기해도 되죠. 네네. 그 꿈의 피라미드라고 그 취업을 요즘 하는 그런 오디션의 조상격인 프로그램인데 네. 그렇게 해서 오디션이 오픈이 공고가 난 오. 거예요. TV에서 네네. 해보자. 음. 그래서 했죠. 근데 진짜 그 엄청 많이 막 왔는데 한 1,700명 넘게 왔다 들었는데 100명 서류 면접에서 제가 꼴등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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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으로 나왔어요. 와. 예. 네, 그래서 그 쇼호스트라는 일을 하게 됐고 다 축복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아, 그러셨군요. 예. 저희들이 대단한 분을 지금 저 인터뷰하고 여기서 있는 겁니다. 1등 괜히 또 너무 깨알 자랑했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지금 그 방송 현장에서 보여주시는 그 당당 대상을 받은 1등의 네. 그 솜씨를 좀 볼까요? 어제 밤에 언양식 불고기 좋아하세요? 그거 아, 좋죠. 방송했거든요. 달달하니 맛있죠. 예. 이렇게 보고 어제 방송한 거 잠깐 해볼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석영입니다. 출출한 밤에 함께 할 텐데요. 지금 야식 생각나시죠? 네. 제가 정말 맛있는 한우를 준비했는데 그 부산이나 울산 가서 드셨던 그 비싼 언양식 불고기. 그 소고기를 요거는 갈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2mm 슬라이스로 다져서 여러분께 14판을 드려요. 180g 14판을 56,900원. 자동주문 전화 이용하시면 오늘 최초 할인 3,000원 할인해 드릴 테니까 비싸서 못 드셨죠. 예, 그리고 요즘 꽃놀이 가셔야 되는데 밥하기 싫으시죠? 가져다가 슬쩍슬쩍 구워 드세요.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방금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매진입니까? 완판됐다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 예. 네, 이렇게 방송해요. 네. 안 살 수가 없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미모에 네. 또 그 저 감동했어요. 그렇죠. 예. 모든 게 너무 그냥 안 잘하시네요. 살 수가 없는. 네, 네, 네. 우리는 가족입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입양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만남. 진한 감동과 감사가 내 삶에 가득합니다. 입양이라는 두 글자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선하게 쓰임받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공개 입양일 경우에 사실 아이한테 그걸 언제 알려줄지 네. 힘든 부분이죠. 네, 쉽지 않을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그 제가 입양인식 개선 강의나 입양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게 사례 발표 같은 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꼭 드리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언제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그렇죠. 근데 공개 입양이라는 정의가 뭐 사람들한테 알린다기보다는 내 자녀에게 네, 공개를 알린다 하는 의미의 공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렇죠. 이제 더 포괄적으로 공개를 하는 건데, 저는 입양도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왜, 그래도 10달을 품어서 아이를 낳는데 저희는 얼마나 축복이에요. 배 안 아프고 그렇게 예쁜 딸을 그렇죠. 저희 진짜 축복이잖아요. 네, 네. 대신에 그 품는 기간만큼의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제 공부는 입양 선배님들의 좋은 사례를 배워서 그 시행착오를 제가 잘 이제 가져와서 하는 네네. 거였는데 제가 생각하는 입양의 시기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네. 물어보는 날. 근데 그 물어보는 게 엄마 나도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그 어린이집 가면 다 배워오잖아요. 네. 나도 네.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 그래서 나도 이렇게 꼭 얘기해야지.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자다가도 막 외워보고 혼자서 네. 역할극도 해보고 이랬어요. 근데 아이가 한 4살 때쯤 저희 애기가 약간 좀 언어나 이런 게 좀 빠르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그걸 배워온 거예요. 그리고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애기가 간식을 막 먹으면서 엄마
나도 엄마 뱃속에서 낳았지? 이러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때가 왔구나. 네. 때가 왔다. 그래서 뒤를 착 돌려가지고 맞아. 뱃속에서 나왔어. 그런데 온유야 엄마 뱃속은 아니야. 웃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애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잖아요. 이래요. 그래서 뭐 되게 신기하게 응? 그랬더니 그럼 나 누구 뱃속에서 나왔어? 그랬더니 온유를 정말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 온유를 낳아주신 분이 계시는데 온유를 진짜 사랑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야. 엄마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유가 막 고민을 하더니 근데 왜 날 안 키웠어? 이러는 거예요. 네, 애기가. 네, 그 애기가 그래서 온유야 근데 엄마도 너무 안타까운데 온유 너무 어려서 온유처럼 너무너무 어려서 우유를 어떻게 먹이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우유를 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온유를 눕혀서 재울 자리도 없었대. 더 중요한 건 온유에게 먹일 우유 살 돈도 없었대. 너무 안타깝지. 그런데 엄마는 아기 집이 너무너무 아파서 온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한테 온유 예쁜 딸, 온유 같은 딸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온유를 엄마한테 좋은 곳에서 우유 맛있게 먹고 잘 크라고 보내주신 거야. 너무 행복하지 않니 온유야? 근데 이제 그 복지사 사회복지사 선생님을 저희가 콩콩이 선생님이라고 콩콩이 선생님이 하나님 심부름을 하신 거야. 그랬더니 애기가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했더니 온유는 축복받은 아이야. 입양 그래서 온유가 입양이 된 거야. 입양은 너무너무 행복하게 한 거다. 왜냐면 온유랑 엄마랑 가족이 되게 좋습니다 하고 막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막 춤을 췄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아이도 같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입양은 엄마와 나를 만나게 해준 거. 입양은 너무 행복한 거. 입양은 너무 축복된 거.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세상에. 네. 그래서 제가 입양인식 개선 강의나 발표 이런 데 가면 항상 동화책을 연령별로 읽는 그 입양 동화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늘 집 주변에 노출을 해서 입양 동화를 읽혀주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미 동화로 다 습득이 되고 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온유는 입양은 자랑거리예요. 네, 온유에게 입양 가족이 되는 방법이고 그냥 이 엄마를 만나게 해준 되게 그 기분 좋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네. 너무 감동이 되네요. 아, 정말요? 네. 네. 보통 이제 입양되었던 과정들을 들었을 적에는 아이가 좀 이제 커서 네.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맞아요. 어떻게 하지 하다가 너무 늦게 얘기를 해서 갈등도 겪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많아요. 이런 네. 입양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오늘 집사님 얘기는 사실은 굉장히 특별했어요 저한테는. 네. 예. 그쵸. 예. 아, 네.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 주변, 저희 유치원 선생님부터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를 약간 너무한 엄마. 그 어린애가 뭘 안다고 벌써부터 얘기해. 좀 더 크면 얘기해도 되는데 왜 그리고 남이 알려주고 막 하면은 뭐 이런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생각의 차이긴 한데 아이가 자연스럽게 그걸 인지하고 알면서 받아들이고 학습하는 게 중요한데 머리가 굵어졌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너무 네. 큰 문제고 그리고 내가 낳아준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아니라고 하면 아이가 받는 그런 충격이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근데 예. 그 이변에는 아이를 불쌍하게, 아이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 어른들의 마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편견이라는 게 내 아이를 다르게 보는 이게 아니라 엄마부터, 그러니까 아빠부터 그 편견에서 벗어나야지 진짜 자유롭고 행복해지실 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아이라고 엄마가 먼저 규정 지어버리면 이 아이를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를 택하는 거고 그래서 아이에게 최대한 늦게 얘기하는 거고 서로에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이는 잘못한 게 1도 없고 아이는 부끄러울 게 1도 없고 네. 아이는 안쓰러울 길도 없어요. 왜냐면 내 새끼고 내 사랑은 딸인데 이걸 빨리 알려서 축하를 받아야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시면 삶이 너무 행복해지고 축복될 텐데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좀 저는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 적어도 두 사람은 변화됐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너무 아름답게 들렸어요. 진짜 네. 10달 배 아팠던 것처럼 예.
너무 아이한테 소중한 그 메시지를 너무 잘 전달하셨어요.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게 옳은 건지 아닌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다가 또 뭔가의 문제가 생기면 또 그걸 풀어 나가고 하면서 또 배우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개 입양이 굉장히 필요하고, 네. 많이 인식이 바뀌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온유가 4살 때 그런 질문을 해서 네.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키우고 계신데 온유는 지금 몇 살이에요? 7살이에요. 7살. 네. 그러면 4살 때 온유하고 지금 7살 때 온유 어때요? 이 아이가, 네. 제가 조금만 혼내면,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똑똑하네요. 네 그래서 뭐 아이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닮아서 말을 잘하나 봐요. 제가 정말 귀여워. 너무 귀엽고 그리고 참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게 아이가 제가 온유한테 입양을 자랑이라고 했잖아요. 온유가 기쁜 일 막 그런 일 신나는 일이 생기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나 근데 입양됐다. 잉 옆에 있는 사람은 잉 이러죠. 잘 모르고 뭐 나 입양됐어. 그러니까 요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이가 돼주는 7살이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네. 그래서 이제 7살이면 머리가 붉어지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그럼 너 진짜 엄마 따로 있는 거야? 너 니네 엄마 가짜 엄마야? 막 이렇게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러 오는데 그거를 막 울먹이고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쿨하게 엄마 내 친구들이 그러더라. 그럴 땐 어떻게 얘기해야 돼? 진짜 이렇게 컸어요. 네. 그래서 온유야 얼마나 말썽쟁이 개구쟁이들이 놀리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죠. 온유 학교 들어가면 별별 걸로 다 놀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온유가 화내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엄마한테 물어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 친구들이 입양을 잘 몰라서 그래. 그래서 진짜 엄마 가짜 엄마는 없고 입양 가족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친구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했더니 딱 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야 입양은 행복한 거야. 나 지금 되게 행복해. 근데 그 친구가 더 이상 말을 물어보질 않더래요. 와. 네, 그래서 그런 7살이 돼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네. 아이한테 고맙고. 그러나 근데 그 아이들도 잘 몰라서 그렇고 사실 용어가 많은데 네. 뭐 저희도 좀 잘 몰라서 네. 막 친엄마, 생모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죠. 어떻게 그렇죠. 말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입양특례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입양이라는 걸 어차피 비공개가 될 수 없죠. 아이가 원하면 다 자기 낳아준 분을 이제 다 알 수 있고. 근데 저는 제가 낳아준 엄마라고 얘기 안 하고 낳아준 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온유의 입장에서 절대적인 엄마의 우주 같은 존재는 의지할 수 있는 한 명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법적으로도 그 아이와 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친생자, 친생모가 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친생모가 되는 개념이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친엄마 이런 것보다 우리 엄마 야 너 친엄마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 엄마 누구야? 저희도 똑같게. 그래서 친엄마보다는 그냥 엄마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온유가 제가 게임을 안 시켜주는데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강아지, 고양이를 모바일 그 앱에서 키우는 키우는 거. 거. 근데 그거를 입양 거기서 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맞아. 얘가 막 웃으면서 엄마 몰랑이도 입양됐다. 나랑 똑같아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왜 내가 무슨 동물이야? 왜 나도 입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밝게 이야기해서 고맙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나 이 땅에 있는 입양 가족이나 아이들이 분명히 그걸로 상처를 많이 받을 거고 온유도 머리가 더 커지고 알면 분명히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런 시간이. 동물과 동일시되는 상황이. 그래서 제가 좀 간곡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식 같은 마음이라 전 100분 정말 10분 다 이해가 돼요. 네. 근데 입양이라는 표현은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니까 그냥 분양이나 입식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꿔주시면 네. 이제 저는
입양이 너무 되게 보면 흔하지 않고 막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소재거리고 내 주변에서는 있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기 때문에 가장 좋은 표현을 입양을 가져와서 쓰신 거라 믿어요. 그래서 이해도 되지만 저 이렇게 방송 보시고 입양 가정이 있다는 생각을 이제 좀 하시면 해주시면 네, 분양 입시. 네. 그러네요. 앞으로 네. 그런 방향으로 좀 이렇게 나아갔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지내시면서 네. 문득문득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는구나 네. 이런 생각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요. 네. 저는 정말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해 주시는데 다행히도 그런 제가 겪었던 그 고난 계획하심을 통해서 빨리 그래도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에게 그런 고난이나 힘듦이 없었으면 저는 입양을 생각하지도 못했을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 따뜻한 나눔, 함께 성장이거든요. 네. 네, 이런 그래도 작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큰 그릇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계획해 주셔서 저를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제가 그런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제 어떤 그 비전이나 그런 것들을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를 이렇게 크게 쓰시려고 저를 이렇게나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네. 아우, 감사함 밖에는 없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방송 진행자로서의 또 집사님 모습도 네. 곧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소망도 많이 들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꿈이 있으시다고 작가로 또 데뷔를 하신다는데 욕심이 너무 많으신 거 욕심 아니에요? 많아요. 네. 저는 네. 입양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꿈이 좀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 개인 블로그에 온유와의 그 입양 가족 이야기를 올리고 있어요. 네. 입양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힘이 좀 되어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근데 그 입양 이야기를 올리면서 많은 분들이 힘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책으로 엮어서 블로그를 안 하시는 더 많은 분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좀 보여드려야겠다. 그래서 올해 제가 꼭 책을 쓰려고 내년 중에는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대한 이야기나 기도 제목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기도 제목은 네. 온유가 엄마의 마음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잘 커서 그 방향으로 커서 엄마 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고 다녀요가 아니라 엄마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힘이 돼서 너무 행복해요. 엄마 내가 입양 가족들에게 이렇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게 꿈이고 그래서 입양인식 개선 강의를 모녀가 함께 네. 입양한 사람의 입장 그리고 와, 직접 좋다. 네, 네. 그 입양 된 아이의 입장에서 어. 그렇게 하면 더 영향력이 있고 좀 더 설득력도 있고 할 것 같아서 그 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한테도 너무 좋을 것 자기의 같아요. 생각이나 자기의 입장을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건 너무 큰 또 배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제가 교육을 잘 또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아니어서 네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말씀 들으면서 집사님 가정이 우리나라 가장 행복한 국가대표 입양 가족으로 그렇게 진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선한 영향력, 귀감이 되시고 그런 소망을 저도 같이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네요.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양은 축복이다. 입양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감하는 말인데도요. 아직은 우리들 마음이 그렇게 많이 열리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마음문을 활짝 열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집사님은 입양을 통해서 또 아이를 키우시고 또 성장해 나가시는데요. 오늘 정말 스튜디오가 사랑으로 가득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사랑이, 가정이 당연히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저희도 가꾸고 노력하면서 더 예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모두 축복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